요즘 장 보고 주유하실 때마다 한숨 푹푹 쉬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폭풍,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오늘의 핵심 브리핑에서는 여러분을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쏟아지는 복잡한 뉴스 헤드라인들 너머로 이 글로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하나의 굵직한 선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집 문 앞까지 도달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뭐 하나가 끝나면 다음 위기가 오는 그런 순차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무역,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 세 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다중복합 위기 상태인 거죠. 이건 도미노와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강경한 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을 콱 막아버리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결국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최악의 고물가로 직결되는 거고요. 당장 내일 차에 넣는 기름값, 마트의 식료품 가격, 심지어 대출 이자율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 세계의 톱니바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글로벌 지정학과 우리의 일상을 쉽게 연결해보기 위해 4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심화되는 무역 갈등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장에 주는 타격,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기업들이 찾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까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파트, 심화되는 무역 갈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장벽이 확 높아지고 있는 지금 어떤 변수들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글로벌 10% 보편 관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입품에 예외 없이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강력한 보호무역 카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 국제무역법원, 줄여서 CIT가 이 조치에 딱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관세 정책 하나를 멈춰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럼 우리 돈 다시 돌려줘 하면서 대규모 환급 소송을 줄지어갈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입니다. 정치권이 높게 쌓아 올린 관세 장벽에 법원이 구멍을 뚫어버린 세계 무역 지형의 엄청난 전환점인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을 타임라인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연속입니다. 당장 5월 중순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부터 볼까요? 여기서 미국은 중국한테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이란을 함께 압박하자고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란이 아주 핵심적인 원유 공급처란 말이죠.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돌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유럽연합한테는 이날이 이른바 다임데이, 즉 최후 통첩의 날로 불립니다. 이때까지 합의 안 하면 유럽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막대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경고거든요. 자동차가 생명줄인 유럽 국가들한테는 진짜 피마르는 경제적 카운트다운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치열한 무역 갈등은 서류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실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물리적인 공급망 위기로 번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파트,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글로벌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셨을 텐데 이곳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9km밖에 안 되는 이 골목길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이상이 지나갑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멱살을 쥐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곳이죠. 그런데 최근 여기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성이 한번 울리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까봐 벌벌 떠는 겁니다. 유조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고한 선원들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는 심각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 좁은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황이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끊으려고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니까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반제재법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그 기업을 처벌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미국 법을 어길지 중국 법을 어길지 선택해야 하는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중동 지역의 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주권 싸움으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목숨 건 줄타기 게임으로 확 커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바다를 건너서 결국 우리 경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 모든 위기가 일상적인 소비자들에게 날리는 직격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저치. 네, 이 우울한 단어가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뼈아프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 에너지 위기까지 터지니까 기업들 생산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그게 다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한테 넘어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월급을 동결하는데 퇴근길 마트에서 집어든 계란과 우유 가격은 2배로 뛰어 있는 상황. 경제는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그 무시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과 불안감이 지금 역대급이라는 증거죠. 결국 시장은 완전히 숨막히는 줄다리기 싸움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짓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안 내려줄 거라는 공포가 팽배하죠. 투자자들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패닉 상태의 시장을 간신히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상을 깨고 엄청 좋게 나온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얻고 있고 경제 기초 체력이 아직은 이 충격파를 흡수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 좋은 고용지표 딱 하나가 그 거대한 무역 전쟁과 중동의 리스크를 언제까지 든든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무역, 에너지, 그리고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세상은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발빠르게 룰을 바꾸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의 최근 행보가 딱 좋은 예인데요. 이 기업들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서 기존 전략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과감한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왜 지금 인도일까요? 우리가 방금 본 미중 무역 갈등과 반제재법 갈등을 떠올려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중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화약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그냥 물건 파는 14억 내수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중국을 대체해서 전 세계로 물건을 뿜어내는 글로벌 핵심 수출 허브로 체급을 올려버린 거죠. 살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세계 지도의 중심축을 옮겨버리는 정말 놀라운 적응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관세며 유가며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을 해놔도 꼭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는 경제가 아니라 보건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와일드카드인데요.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크루즈선 혼디오스호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입항하려 하면서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요청과 내 앞마당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현지 주민들의 거센 시위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그냥 경제 지표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 안보,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채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순 가쁘게 달려온 오늘 브리핑,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성공했는지를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로만 평가해 왔잖아요. 무언가를 많이 만들고 소비하는 것만 잴 뿐, 그 과정에서 환경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도는 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근 유엔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맹목적인 경제성장 지표 대신 인간의 진짜 삶의 질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포스트 GDP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폭등, 무역 전쟁, 기후와 보건 위기가 몰아치는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낡은 성장 숫자에만 목을 매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까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브리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